안녕하세요. 소림사주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소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네, 이제 이민년에. 유튜브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네, 성과는. 저는 참고로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네, 네. 예, 기독교인데 네. 검증 차원에서 네. 올해 새해에. 2023년 네. 올해에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일단 22년보다는 좋아요. 확실히. 좋아. 네, 22년보다는 지는 확실히 거죠. 좋아집니다. 확실히 좋아지고 22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물을 파면 계속 파는데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올해 23년은 드디어 물이 조금 보이는, 이제 우물을 팠는데 밑에 물이 좀 보이는 거예요. 콸콸콸콸 아니, 쏟아지지 아직 않고 콸콸콸은 아니고 이 물이다, 이거 확실하다. 계속 파도 물이 안 나오면 그 구덩이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아니다, 다른 우물을 파야 되는데 올해는 일단 파는 땅에서 물이 보여요. 그 물이 유튜브인가요? 방송인가요? 일단은 기자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화가, 오행 중에 화가, 이런 방송 같은 걸 화의 기운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올해. 그래서 화 기운이 많이 생기니까 언론 방송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혼자서 그게 좀 역부족이라면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도 반드시 등장을 해요. 재물운은 좀 어떻습니까? 재물운도 어쨌든 이민년보다는 낫고요. 일단 22년보다 나아요. 23년이 낫고, 아까 보니까 양력으로 4, 5, 6, 7 양력으로 4, 5, 6, 7월에 재물복이 많습니다. 그때 로또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사보시면 듣기만 해도 기분 좀 낫지 않을까. 로또를 4, 5, 6, 7. 일단 토끼띠랑 합이 좋은 띠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사주는 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당기는 힘이에요. 인력 같은 당기는 힘이니까 모두 웬만하면 나를 끌어당겨주면 조금 괜찮을 수 있잖아요. 토끼띠랑 합이 좋은 띠가 일단 개띠예요. 개띠? 네, 개띠. 제가 개띠인데요. 개띠가 괜찮다니까요. 개띠가 토끼띠해에 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 합을 이루는 게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취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토끼띠해에 개띠가 조금 긍정적이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돼지띠, 양띠. 돼지띠랑 양띠도 합을 좀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띠, 범띠도 내년은 괜찮으세요. 그 사무실은 지금 제주도에 있고요. 근데 상담은 주로 이제 온라인이나 전화로 하는 비중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전국, 그죠? 그다음에 해외 상담도 많이 있으시고. 지금 그러니까 업을 한 거는 23년? 23살, 4살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솔직히 보통 말하는 보살님집 그런 거 있잖아요. 땡땡암, 이렇게 암자 같은. 왜냐면 제 공부 가르쳐준 선생님이 절을 하셨어요. 땡땡사. 그래서 저는 이제 땡땡사니까 그 밑에니까 땡땡암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 직원처럼. 조그만하게 이제 이런 가정집에 이제 간판 달고 했는데 몇 달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점집은 신내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신을 일단 받으셔야 되죠.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 차리시는 게 이제 우리가 점집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주명리, 일반적인 철학관, 뭐 동양역술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잖아요. 요거는 사주명리라는 이제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셔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고 받지 않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명리학인데 사주라는 말을 붙이는 게 생년, 월, 일, 시 4개의 기둥으로 본다고 해서 요즘에는 사주명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MBTI가 16개잖아요. 기본 성향이 16개고 그 16개에도 또 A타입, B타입 조금 더 세분화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16개면 사주 명리는 일단 일주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일의 특성을 살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일주론이 60가지예요. 일단
일주만 사람마다 60가지가 있고 우리 기자님 일주가 다르고 제 일주가 다르고 그게 60가지가 있고 이 60가지 일주가 12달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2개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띠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난 가지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출발부터가 60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60개 일주가 월 다르고 연 다르고 시 다르니까 가지수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 중에 이렇게 인간을 많은 가지수로 나눈 거는 본 적이 없어요. OX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제가 결과를 피드백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궁금하니까. 근데 대부분 손님들이 피드백을 다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안 주시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어떤 성향이 있어요. 사람의 성향.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80~90%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합격을 하냐 불합격을 하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쌓여있는 노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고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는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책이 좀 있으면 출간 예정이라서 이제 그거 하느라고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모아가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대략 뭐 저장돼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2만 명은 넘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호기심에 직업별로 약간 구분도 해보고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약간 직업적 특성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좀 우리 대표적인 직업들 뭐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뭐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들을 좀 나눠보고는 있어요. 찬바람 불면 성수기, 더워지면 비수기. 저희 업종은 찬바람이 일단 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입시가 겨울에 밀집이 돼 있어가지고 겨울이 정말 바빴는데 요즘에는 입시를 여름부터 하잖아요. 수시 전형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입시생들은 분산이 많이 됐고 겨울이 되면 내년 운세를 궁금해 하시니까 제일 성수기는 12월에서 한 2월 달 그 정도. 새해가 되면 예전에는 약간 진짜 좀 약간 천재지변 같은 거, 뭐 교통사고, 뭐 건강 이런 거 많이 물으셨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고 뭐 그냥 늘 단골이죠. 승진, 그 다음에 돈. 네, 승진하고 재물. 그리고 예전에는 뭐 결혼 유무를 많이 묻잖아요. 올해는 시집갈 수 있겠냐. 근데 요즘에는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성향이 진짜 많아요. 제가 막 얘기를 해도 그거는 제가 뭐 올해 연애운이 있다 말씀을 드려도 있으면 있고 뭐 그거는 그렇게 자기한테 메인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사주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계절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순환하듯이 인생도 일정한 어떤 그런 리듬에 맞게끔 순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데 그 흐름이 자기가 출생하는 순간에 따라서 개인의 리듬이 있다는 거죠. 사람 운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타고난 장점과 그러니까 강점과 좀 약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면 되죠. 보완을 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주를 보면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맞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이유는 바꾸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고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 땡땡사를 하신 그 선생님한테 손님으로 가셨다가 그 선생님께서 딸을 데리고 와라. 저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엄마 따라 갔더니 저보고 이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나중에 너는 이걸 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배우게 됐는데 이제 이거를 하게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사실 사람 사주를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을 분석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누군가를 판단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간을 내가 아는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한 것이 제일 핵심인데, 간혹 다른 사람을 알고자 해서 사주를 봐가지고 뭐 다른 사람의 굉장히 뭐 약점이 될 만한 거라든지 다른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이런 성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딴 사람들을 좀 놀려주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잘못 공부하시면 너무 안 좋겠죠. 예전에는 직업이 뭐예요 했을 때 뭐 얘기하기도 좀 꺼려서 말 잘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얘기를 하면 되게 반응이 좋아요. 저 관심 많은데, 그리고 저도 공부 좀 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고. 이거는 뭐 공시 가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장 가격도 없어요. 이 역술업은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뭐 5,000원, 10,000원 받는 사람부터 30만 원, 100만 원을 받아도 그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겠다는 거니까. 잘 맞추고 안 맞추고는 그렇게 많이 좌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이야기에, 내 고민에 굉장히 진심으로 상담을 해드렸는가.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태도나 이런 게 뭐 성의가 없다거나 그러면 다시는 잘 안 오세요. 근데 너무 못 맞추면 안 되겠지만 이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기본은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피곤한 손님일 수는 있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야무지게 상담을 받으러 가시려면 일단 메모를 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뭘 물어볼지. 질문을? 네, 질문지를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트를 꺼내는 순간 피곤해요. 아, 이 사람 보통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좀 더 긴장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되게 많은 대답을 해야 되니까 조금 딱 그냥 오시는 분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메모지에 내가 꼭 올해 알고 싶은 내용들 적어 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일단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한 얘기를 이 사람이 굉장히 신중하게 듣고 진지하게 듣고 그대로 해주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정말 보람,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진짜 좀 눈물 날 만큼 좋을 때가 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 뭐 합격했어요. 근데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한 거야. 합격 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 사람이 뭐 그만두려고 했는데 내가 붙잡아가지고 올해 한 번만 더 해라. 딱 올해 한 번만 더 해봐라. 나 믿고. 근데 정말 1년을 더 믿고 한 거예요. 저 선생님 믿고 그럼 한 번만 더 합니다. 근데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이 일하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반대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주고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같이 이제 노력해가지고 결과를 얻으셨을 때 너무 좋죠.